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저평가 구간을 지나가는 중이고 또 한 고비를 넘었다는 데이터들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코인 쪽에 산타가 안 왔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기를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데이터들이 좀 보이네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바이낸스에서요,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런칭이 됐는데요. 요거 트럼프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샀을 때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쭉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비트코인이요. 심지어 24,000달러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구간에요. 거의 4분의 1 토막, 하나로 3,480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거는 보통 유동성이 굉장히 적을 때, 이 호가창이 빽빽하지 않을 때, 뭐 예를 들면 마켓 메이커들이 힘들 때, 요럴 때 좀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코인 덕후라는 분이 뭐 이런 좀 무시무시한 글을 올려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84,600달러를 하회할 때는 차트를 열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엄청나게 떨어질 거니까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URPD라는 조금 어려운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쉽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매수를 했거나 매도를 한 단가의 분포도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판 그 지역을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한 87,000달러라고 한다면 한 84,600달러 정도 오면 이 초록색 피레침 보이시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때를 기다렸다가 샀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고요. 반대로 한 10만 5천 달러, 11만 3천 달러까지 가면 사람들이 기회다 하면서 많이 팔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84,600달러 밑으로 갔다 그 지지선이 깨진다. 보고 이제 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진다 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불안했던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아까 한 고비는 그래도 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옵션의 가두리 구간, 즉 델타 해지를 하면서 위아래로 못 움직이게 했다고 예전에 옵션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가두리 구간이 이제 막 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순간 대규모 옵션 만기가 일단 끝났습니다. 항상 옵션 만기는요, 보통 데리비트라는 거래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CM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리비트가 압도적인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데리비트의 옵션 만기 종료가 한국 시간으로 항상 오후 5시더라고요. 제 방송 시간이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순간 일단 옵션 만기는 끝났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일주일 전도 그렇고 지금 계속 역대급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임박할 것이다. 뭐 운명의 날이다. 이런 기사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 역대급이긴 합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까지 옵션 만기에 많은 베팅이 걸렸던 적이 없어요. 지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240억 달러 규모가요. 비트코인만입니다. 비트코인 옵션이 240억 달러고 이더리움은 60억 달러고 합치면 3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판돈이 오늘 이제 만기를 앞뒀다가 이제 막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제 정말 뭐 몇 주 정도 안 움직였잖아요. 구간 내에서 가두리처럼 움직였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유동성도 적고 하니까 만기가 다가올수록 풋옵션, 미결제 약정이 조금씩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콜옵션,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만기가 다가올수록 풋옵션도 늘어났다. 요게 이제 요약본이고요. 자, 근데 지금 만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만기가 왔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예전 소개해 드렸지만 뭐 방향성이 나왔다가 아닙니다. 뭐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85K 아래에서 85,000불 아래에서 떨어지면 더 사버릴 거야. 왜냐면 이제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 돈 주면 안 되니까 옵션 딜러의 입장에서는 85K 밑에만 오면 사버렸고 90K 위로만 올라오면 뿅망치를 때려서 떨어뜨렸던 그러니까 콜옵션, 풋옵션 둘 다 돈 안 주기 위한 옵션 딜러의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델타 해지, 즉 위아래로 막힌 장애물이 이제 만기가 왔으니까 뿅 하고 사라졌다. 요게 이제 팩트인 거예요. 방향성까지는 아직 잘 모른다. 옵션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역대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역대급 만기 규모가 비트코인만 한 34조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럼 언제가 많았느냐? 보통 월말, 분기말, 연말이 이게 베팅이 많겠죠. 근데 24년 말이 한 15조 원 정도 베팅 규모가 나왔고요. 25년 3월 달에 뭐 18조 원이나 나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분기 말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트럼프의 그 관세 전쟁이 절정에 달해 있는 그 시기라 뭐 하락 베팅이 좀 많지 않았나 추정만 제가 한번 해볼 뿐입니다. 아무튼 역대 규모보다 2배가 많은 판돈이 12월 26일 만기로 걸려 있었다. 근데 그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맥스 페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96,000불이라고 써 있는데 즉 옵션을 산 사람 기준입니다. 옵션을 판 옵션 딜러의 기준이 아니라 옵션을 산 사람들이 가장 치명타를 입은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의 가격이 96,000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기 전에 비트코인이 한 87,000달러 근처에서 횡보를 했었잖아요. 근데 맥스페인이 96,000달러다라고 한다면 그 매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가격이 96,000달러라고 한다면 이제 옵션 매수자 기준이 아니라 옵션 팔았던 딜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95,999불까지 딱 가고 끝나야 가장 큰 기쁨을 얻습니다. 매수자의 고통이 반대로 매도자 딜러들에게는 기쁨이거든요. 95,999불 가면 왜 행복하냐면요. 옵션은 뭐 아니면 돕니다. 그 가격 이상 가면 좋은 거고요. 그 가격에 1달러라도 미치지 못하면 휴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96,000불 이상으로 뭐 콜옵션을 베팅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샀다면 이 가격 위로 올라가야 이 산 사람들은 해피한데 95,999불이면 1달러 차이로 콜옵션도 죽이고 풋옵션도 죽이면서 딜러들은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러니까 딜러들이 델타 해지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 가격 그냥 그래서 87,000불이라고 하면 96,000불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이제 의향은 있겠죠. 딜러들 입장에서. 물론 딜러들이 이걸 다 주문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유동성이 적었으니까 딜러 마음대로 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87,000불이었다면 95,000 뭐 몇백 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딜러들 입장에서 의도는 그 정도를 가고 싶어 했을 거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는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또 이상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분명히 90K 이하로 갈 때, 그러니까 90K를 넘어가려고 하면 뿅만치를 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딜러들 입장에서는 95,999불까지 올려서 정말 풋옵션들,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 다 잡아먹고 휴지로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90K 위에서는 왜 뿅망치를 때리냐 이거죠. 이게 옵션의 좀 어려움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95,999불은 이제 가장 해피엔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9만 불을 넘어가면 이렇게 뿅망치를 때렸던 이유는 콜옵션 당첨금들, 그러니까 풋옵션을 이제 95,999불에선 잡아먹는 거고, 콜옵션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은 이제 90K 위로 가면 이 뿅망치를 때리는 게 이 콜옵션 당첨금이 또 무서운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돈을 다 줘야 돼요. 그래서 90K 위로만 넘어오면 일단은 막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런 좀 아이러니한 어려운 게 옵션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겠죠. 누가 몽둥이를 휘둘렀느냐? 제가 영향력 있는 순위 탑 10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제인 스트리트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도 해드렸죠. 샘 뱅크먼 프리드 FTX 거래소 대표도 여기 출신이었다. 하나 재밌는 건요. 제인 스트리트는 공식적인 CEO도 없습니다. 그냥 창업자만 4명 정도 있고 그 중에 활동하는 사람 1명 정도 있지 공식적인 CEO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다 수학 괴짜들 천재들이잖아요. 그냥 나는 돈만 잘 벌면 돼. 개인적이고 뭐 이런 회사적인 이런 게 사실 좀 희한한 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CEO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 세계 옵션의 제왕이다. 실시간으로 수조 원의 포지션을 막 해지한다. 이 친구들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에서 뭐 장 끝나면 맨날 오르고 장 열리면 떨어지고 했었던 게 이들 덕분이다.
2위는 서스퀘아나, 역시 월가 최대 옵션 딜러 중 하나고요. 컨버랜드, GSR, 점프 크립토 이런 데는 크립토 쪽에 이제 마켓 메이커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나 점프 크립토 굉장히 유명하고요. 골드만삭스, 윈터뮤트, 윈터뮤트도 최근에 막 비트 이더 막 집어 던졌던 막 온체인 데이터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도 델타 해지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갤럭시 디지털 B2C2나 시타델도 10위권에 오긴 했지만 사실 전통 마켓 메이커의 최고 강자죠. 저는 지금도 테라 루나를 이 망가뜨린 유력한 용의자가 시타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전통 금융의 강자지만 현재 무서운 속도로 이제 옵션 쪽으로도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이 이제 당분간은 아마도 내년 3월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위아래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거기에선 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인위적으로 위아래 막는 이제 장애물은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안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클래리티 법안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요게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있어요. 그 델타 해지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자기 맘대로 하고 시장 조작하고 이런 게 불법이지 이 델타 해지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오면 일단 이 많은 마켓 메이커들이요. CFTC에 등록을 해야 되고 감시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좀 시세 조종이라든지 이런 게 줄겠죠. 그리고 고객 자산과 내 자산을 분리하고 FTX가 이거 분리 안 했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세 조종 비스무리한 게 사라지진 않는데 그래도 한 70% 정도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의 관전 포인트였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오른다 내린다 이 보장은 못 합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피도 눈물도 없는 세력이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마도 특히 트레이더 분들이 만기 끝나고 나서 방향성을 막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세력들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그냥 만기 끝나자마자 확 떨궈버리고 그냥 만기 전후로 해서 떨궜다가 그럼 사람들이 방향성 나왔네 하면서 막 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사지 않을까. 일단 떨구고 나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인 거고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얇은 유동성에 흔들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현재는 역사적으로 꽤나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데이터들을 마지막으로 몇 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좀 안 보여드렸던 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위에 초록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아래쪽에 뭐가 이제 지지직 하는 게 있죠. 이게 비트코인 야드스틱이라고 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해시레이트로 나눈 가격입니다. 해시레이트는 전력,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에너지. 더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가격을 에너지로 나눴다. 그러니까 든 에너지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저평가됐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지지직 하는 게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에너지 대비 고평가, 내려가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크립토 겨울에 이런 저평가 구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도 18년도,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좀 예외적으로 20년도 3월에 팬데믹 쇼크 때문에 이렇게 잠깐, 저는 현재와 좀 비슷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또 어김없이 22년도에서 23년도 가고 있을 때, 이때도 굉장히 비트코인이 에너지 대비 저평가였다. 근데 현재 지금 이 구간과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표현을 하면 약한 채굴자들은 기계도 성능이 있고요. 다 다릅니다. 성능이 좋을수록 빨리빨리 좀 적은 전기를 들여서 켤 수 있거든요. 근데 약한 채굴자들은 기계를 끌 정도의 고통인 구간, 즉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 에너지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높지 않으면 굳이 기계를 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낮다. 이게 바닥인지까지 모르겠지만 저평가 구간임에는 데이터를 통해 볼 때 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카피츄레이션 매트릭이라고 해서 까만색은 비트코인, 빨간색은 항복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매도한 사람들 물량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서워서 손절하고 패닉셀하고 청산당했던 모든 매도 물량을 집합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24년도 1월부터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죠. 근데 최근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데가 급격히 치솟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24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지루한 구간, 힘든 구간이 사실 더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25년도 그 관세 폭락과 최근의 폭락이 조금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패닉셀을 했구나, 청산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팔 사람, 떠날 사람, 청산된 자가 꽤 많이 떠났다. 뭐 아직도 뭐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 뭐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항공 매트릭이 급격히 치솟았다. 뭐 코스피를 가셨는지 코스닥 가셨는지 미장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떠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라울팔의 데이터였는데 최근 5번의 이제 비트코인 RSI가 30 이하로 갔을 때 그 평균, 이 분홍색 데이터가 평균이었죠. 이 날이면 날마다 이 RSI 30 밑으로 오는 때가 이게 기회가 별로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11월 한 18일인가 11월 20일인가 그때 한번 RSI 30 밑으로 뚫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분홍색이 그 5번의 평균이고요. 이 까만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SI를 뭐 거의 얼추 지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까만색이 언제 RSI를 처음으로 30 밑으로 뚫고 나서 언제 반등을 하는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라울팔은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얼추 비슷하게 따라갈 거다. 최악의 경우도 지연은 되지만 결국은 RSI를 따라가더라. 엑셀레이터처럼 조금 늦게 반응하는 경우는 있지만 뭐 이런 가능성도 있겠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크로 환경도 안팎으로 저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글로벌 유동성은 큰데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도 연준은 레포를 통해서 하루짜리 단기 유동성을 굉장히 원활하게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제 한 달의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11월 중순, 11월 말 이럴 때도 이게 하루 데이터거든요. 뭐 25빌리언, 뭐 23빌리언, 뭐 10몇 빌리언 이렇게 11월 할 달에도 굉장히 많은 단기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최근에 뭐 12월 14일에도 한 16.8빌리언을 공급을 했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는 안 나왔지만 10월 말에도 뭐 굉장히 큰 데이터 물량을,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참고로 19년 9월 17일 레포 사태 기억나시죠? 단기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발작이 일어나서 사실 이때부터 양적 완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 때 이제 돈의 양만 늘렸지, 그 양적 완화가 왔던 그때 긴급 상황이 하루에 75빌리언 달러를 이렇게 연준이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달만 보더라도 뭐 하루에 25빌리언, 23, 뭐 17, 뭐 계속 공급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12월 12일부터 연준에서 RMP라는 명목하에 양적 완화를 월 40빌리언 달러 정도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은 또 별도입니다. 지금 이 레포는 긴급 수혈이고요. RMP는 아예 영구적으로 단기 국채를 사는 거죠. 그래서 단기나 장기적으로 연료를 지금 공급을 부단히도 하고 있다. 매크로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금, 은, 동, 채권, 뭐 주식, 부동산 다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만 올해 오히려 뒤로 갔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스프링처럼 뒤로 이제 쫓아갈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뭐 중간 선거라든지 여러 개를 통해서 급격히 따라갈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생각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최근에 폴리마켓에서 26년도에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습니까? 비트코인, 금, S&P 500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베팅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말할 것도 없이 다 뭐 처참하죠. 꼴등이고 놀림거리를 당하고 있는데요. 돈을 베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폴리마켓이 그나마 정확하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42%, 그러니까 자기 돈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내년에 금이나 S&P 500보다 비트코인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될지는 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뭐 베팅을 실제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모든 지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정확한 게 저는 인간 지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정확한 인간 지표 상으로도 곡소리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목소리가 끊길 판입니다. 그리고 저평가 근처, 뭐 바닥인지까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근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 옵션 만기 이것 때문에 계속 막 위아래로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역대급 옵션 만기까지도 끝났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내가 공부한 믿음의 현물을 저는 계속 분할 매수하기에 정말 너무 좋은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종 소개드렸던 LD 캐피탈, 즉 E라는 뭐 중국계 투자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58만 개의 이더리움 산 줄 알았더니 또 샀나 봅니다. 64만 5천 개의 이더리움을 현재 뭐 마이너스 뭐 2천 몇 억 있지만 굴하지 않고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달러, 한 1.4조 원 규모의 펀드 투자 완료하면 이걸로 나 또 살 것이다. 이더리움 평균 단가가 더 뭐 3,0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뉴스는 뭐 G캐시, 저는 없지만 뭐 어떤 사람은 G캐시, 프라이버시에 엄청난 믿음이 있으니까 사고 있을 거고 또 어떤 멀티코인 캐피털은 월드코인을 또 3천만 달러, 뭐 시가가 아니라 장외에서 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알트코인을 저는 없어요. 월드나 G캐시는 없지만 본인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알트코인은 아셔야 될 게 이분들이 올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5% 미만으로 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씨를 뿌려놓고 한 10개 중에 한 2개 정도 터지면 대박. 요게 이들의 알트코인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 믿음의 현물을 사기에는 정말 매우 소중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은 장펑자오의 이미 지나갔지만 크리스마스 인사말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찍 비트코인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근데 제가 자주 들었던 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당신들은 운 좋게 싸게 사놨으니까 저렇게 속 편한 말 하지랑 저는 조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일찍 산 사람들은 비쌀 때, 신날 때, 어깨동무하고 산 게 아니라요. 두렵고 불확실할 때 과거에 고생했던 경험을 토대로 몇 년간 조금씩 찾아낸, 어떻게 사면 되지? 이렇게 춥고 외로운 방법으로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이 힘들고 포기할 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